네, 오늘도 이거는 명언 우려먹기 시즌2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이제 심리학자들의 명언 700에 대한 걸로 꽤 이제 라디오를 남겼는데, 명언 정리해서 제 생각을 말해 놓는 게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글감으로도 좋고, 네, 라디오로도 남기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감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거기 그냥 밥 숟가락만 얹으면 컨텐츠가 되니까 약간 욕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어떻게 검색하면 괜찮은 명언집이 나올까 해서 이제 철학자들의 명언 모음 같은 경우를 보통 아포리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어차피 번역하면 명언이고 똑같은 의미인데, 아포리즘이라고 하면 은근 이제 있어 보이는 책들이 검색이 되죠. 대체로 이제 니체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저서들을 이제 아포리즘으로 구성해서 남긴 부분도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도덕의 계보학과 이제 선악의 저편 그 모음집을 제가 두 가지 책이 묶여 있는 걸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은 아포리즘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그 괴물과 그리고 이제 시면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 유명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니체의 아포리즘으로 정리가 된 책을 발견해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하루 한 장, 목차 자체가 1부터 365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루 한 장 진짜 1년치 명언 읽기를 해도 된다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마침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한 명언집들보다는 차라리 뭐 철학자의 아포리즘으로 구성된 책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마침 찾고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하루하루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글 자체로 남기는 건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니체의 아포리즘을 이제 제가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름 이제 끙끙 앓면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옴기니가 남긴 해석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글은 괜찮은데, 또 라디오로는 또 무분별하게 올리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요. 글로 써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아, 요거는 이제 라디오로 녹음해도 괜찮겠다 싶은 거 위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적인 거니까요. 일단은 네, 1번 불공정은 불가피하다. 니체의 아포리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한 모든 판단은 비논리적으로 발전해온 것이므로 공정치 못하다.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그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만큼 완전할 수는 없다. 저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누군가 이제 우리가 남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제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 내려질 때 아무리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그의 단편적인 부분으로 그를 판단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주체, 어떤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될 수가 있겠고, 또 판단의 대상이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 처한 상황, 또 그런 순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나는 내 자신이 아니야, 내 모습은 지금의 내가 아니야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판단의 주체는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판단이 종합적인 평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이유는 이제 이 철학자인 니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했을 때 저는 그냥 나름 생각했죠. 그럼 누군가 혹은 이제 내가 판단의 주체이거나 혹은 대상이 되었을 때 불공정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 판단이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제 니체라는 인물 철학자를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세상은 불공정하고 그건 피할 수 없어.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포리즘을 남긴 것 같진 않아서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불공정하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너나 남이나 모두 가치 판단을 내릴 때 어, 완전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라.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 왜냐면 또 이제 제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최악인 상황에서 이 모습은 원래 내 자신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애써 상황을 외면한 적이 있었죠.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2017년도부터 한 2022년 동안에 그 거의 죽어 있는 나의 모습. 난 사실 좀 밝을 때도 있고 사실 우울한 정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우울하진 않아. 나는 좀 재밌게 말 주변도 있었고 뭐 이랬던 사람이야라고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판단은 말없고 조용하고 뭔가 좀 아파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뭐 또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살에 체중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제가 어 마르고 좀 밥 좀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사람처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연히 지금의 저나 이거보다 더 한 상황도 있었으니까 예, 너는 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긁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런 일 정도로까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체적인 그의 삶의 궤적을 다 보고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이런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옴기니의 해석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견은 없었는데 제가 했던 해석이나 큰 차이는 없었지만 니체가 이 말을 남긴 이유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란 책에서 이제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가치 판단이 완전할 수도 없고 공정치 못하다는 부분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니체가 사람들 간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다만 평가는 공정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개인의 주관을 이제 배제한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니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 짜치게 인식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 니체의 아포리즘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명언을 읽을 때는 조금 명료한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감정이 안 되는 명언은 제가 이제 걸렀거든요. 거르는 과정에서도 이해가 뭐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은 생략했고 좀 쉽게 해석되고 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고 내 삶에 좀 와닿는 명언들이면 이제 취사 선택을 했는데 이 책은 이제 니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거나 혹은 이제 니체의 아포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어, 수준은 돼야 이제 녹음할 때도 이제 어색하지 않을 것이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좀 많이 어색함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의 해석, 자의적인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옴기니의 해석을 듣고 난 뒤에 제 생각을 좀 남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꼭 라디오 컨텐츠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저도 예전에는 이제 철학자들의 어떤 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학생 때는, 지금은 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어릴 때는 왠지 어려운 책을 읽고 나서 남는 게 없어도 괜히 좀 뿌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책을 그래도 도전은 해봤다. 그 마치 이제 이를테면 뭐 헬스장을 갔을 때 내가 들 수 없는 무게에 도전해서 그래도 부들부들 해가지고 잠깐 들었다가 이제 렉에다가 다시 옮겨 놓는 과정, 그래도 시도는 해봤다. 혼자, 남한테 자랑할 수는 없지만 혼자 그냥 뿌듯해하는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열정 자체가 없는 나이가 되기도 하고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오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제 말과 글을 이제 흔적으로 남기겠다는 마음을 다시 먹었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 좀 소화가 된 니체의 책을 옴기니의 친절함으로 읽고 있는 거지, 예전처럼 이제 원전을 그대로 뭐 번역한 그런 고전을 읽는 시절로 돌아간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쉽진 않지만, 이 약간은 오르막길을 오른다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도 재미없는 명언 우려먹기 시즌2 시작됐고요. 이거마저도 들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우연하게 들어오신 라디오 청취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끝까지 듣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